오랜만에 이재명 도지사님이 실금에 올라왔어요. 예, 스프라이즈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게 MBN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보니까 이제 방송국에서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서울시하고 이제 중국의 큰 어떤 도시하고 뭔가 이 협력을 한다 하니까 갔을 거 아닙니까? 협약식이라고. 근데 여기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와, 내가 이 뉴스를 보고 얼마나 웃기든지 사람들도 진짜 웃겼던가 봐요. 반응들이 전부 다 보니까. 그런데 진짜 좀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여러 갈래인데요. 그런 생각들이 전부 다 해볼 만한 생각이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큰 그 외교 행사잖아요. 근데 진짜 이럴 수가 있는가? 예.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진짜로 실수한 것인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가? 알 수가 없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제 선물을 교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니까, 이제 보자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선물을 하기로 했는지 그랬는데 이 중국 측에서 스프라이즈라면서 이제 놀라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완전히 제대로 스프라이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KBS, MBC, YTN, 연합뉴스 오랜만에 MBC까지 전부 찍어가지고 뉴스가 다 나온 거죠. MBN에서는 이렇게 노래 우리나라 민요로 처리한 겁니다.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진짜로 황당한 거죠. 누구보다도 박원순 이분이 제일 황당하겠죠. 그리고 굉장히 아마 많이 불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초상화를 그리려고 사진을 줬다잖아요. 화가한테. 그러면은 이 사람이 경기도지사인지 서울시장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됐다. 그거를 구분을 못했을 정도라는 거는 정말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국제적인 어떤 그런 결례였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코미디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참 이게 재밌네요. 그리고 오늘 강용석이 이제 무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은 강용석이 서류를 위조를 했다고 하는 그 정황이 너무나 이제 명백해 보였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강용석이 입만 뻥긋하면 이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뭐 하나 신뢰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도돈맘하고 사귈 때도 완전 딱 잡아뗐었거든요. 사진도 나오고 온갖 증거가 나올 때도 계속 그렇게 잡아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천하의 거짓말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애들하고 자기 집안 어떤 그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TV에다가 막 이렇게 내보내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나중에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 찍었지만 사실은 그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들이 아빠한테 하는 얘기라든가 와이프는 이제 얼굴이 아주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리고 애들한테도 화를 잘 내더라고요. TV니까 참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는 애들 교육상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교육상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성격적인 결함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너무나 불쌍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이 사람이 2심에서
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래도 그 도도맘하고 사귀어가지고 뭐 외국에 같이 놀러까지 갔다 오고 또 한 끼 밥 맛있게 먹으러 카드까지 줬던 사귀었던 여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를 이제 아주 파렴치한 여자로 몰고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 황미나라는 여자는 믿을 수 없는 여자다. 저 여자가 증언하는 내용을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저 여자는 내랑 사귀면서도 또 다른 정권회사의 임원을 사귀었다. 그래서 남편도 사귀고 자기도 사귀고 또 이제 그 임원도 사귀는 그런 여자였다. 이러면서 아주 이 여자가 꽃뱀인 것처럼 그렇게 몰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너무나 남자가 파렴치한 정말로 치졸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것은 강용석이 하는 말이고 또 그 여자가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시시콜콜한 내용을 다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아마도 강용석한테 아주 그 의지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온갖 얘기를 다 틀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오히려 역이용을 해가지고 저 여자는 아주 거짓말하는 나쁜 여자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그 변론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자기는 이제 애들도 많은 가장인데 나가면은 바르게 살겠다 하면서 선처를 바란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오히려 무죄가 되면서 이제 자기가 그 황미나라고 하죠. 이 도도맘이 오히려 벌금을 물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판사가 또 무죄를 만들면서 얘기가 변호사가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그럴 리가 없나요? 변호사는 왜 그럴 리가 없나요? 그럼 변호사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근거가 뭔가요? 근거도 없이 무조건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나요? 어쨌든 너무나 이상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 판사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또 거꾸로 가려고 작정을 시작하나 하는 그런 너무나 이제 강렬한 의혹이 들기 시작했어요. 또 지금 이제 그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그 조국 수석이 아무래도 지금 인사 참사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면서 아주 그 공경에 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판사들이 다시 또 이렇게 스물스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판사 3,000명 중에서 지금 현재 적폐 판사라고 확실히 낙인 찍힌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중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지 어떻게 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지금 판결을 내린 게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럴 리가 있나. 그것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심원죄가 없다 보니까 이런 완전히 기가 막히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anyway 이제 강용석은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자기가 새 아이의 아빠고 해서 나가면은 똑바로 바로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해서 선처를 해달라는 말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그것을 읽으면서 그래도 강용석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제 아빠로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애들은 바르게 크고 싶잖아요. 아빠는 계속 말만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을 하는 아빠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었지만은 아빠가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강용석은 스스로가 진짜 자기가 변하고자 했었던 자식을 위해서 변하고자 했었던 사람으로 거듭나야지만 자기의 이세가 이제 정말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죠. 혹은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심리적인 어떤 그런 패닉이 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게 전부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이제 자라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빗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버닝썬에 가서 막 놀고 이런 애들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탈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기의 어떤 심리 바깥으로 자기가 이렇게 막 꾹꾹꾹 눌려져 있는 어떤 심리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가고 싶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면은 그런 혼란으로부터 그 시간만큼은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 중독이라는 게 이제 온갖 중독이 다 있는데 바로 이제 이렇게 마약 중독, 뭐 성 중독,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 하는 것도 일종의 중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기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들도 왜 꽃뱀 하는 것도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였을 때 그 쾌감 있잖아요. 그 쾌감이 너무 아슬아슬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사기를 칠 때는 아슬아슬하니까 그 쾌감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런 것처럼 범죄적인 곳에 그런 어떤 아슬아슬함이 제일 많잖아요. 뭐 마약도 그렇고. 예, 술이 제일 그 중에서는 이제 합법적이죠. 예, 술 중독에 가게 되면은 옆에 사람을 아주 못 살게 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또 격리돼서 치료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어쨌든 알코올 중독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모든 중독은 전부 다 쇼핑 중독도 마찬가지. 예,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잊고 싶은, 혹은 어떤 그런 그 쾌락에 빠졌을 때가 가장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그 아슬아슬함의 모든 것을 다 있잖아요. 그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삶에서 헤어나오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그러면은 자기 자식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를 속이는 게 싫기 때문에. 그러나 자식은 더욱더 빗나가고 더욱더 세지는 거예요. 아빠가 사이코패스인데 아빠가 사이코패스면은 자식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 오게 되고, 뭐 또 이제 그 강용석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하죠. 그 병이. 오히려 뭐 김부선을 변호하겠다고 자기 스스로가 나설 정도로 있잖아요. 어떤 관종기가 진짜 끝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댓글 부대들이 어떤 양상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예, 민주당도 그렇고 자한당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생각과 댓글 부대들의 생각은 많이 틀리다는 것을 저는 지금 좀 이렇게 이제는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 부대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조작도 많죠. 조작이 지금 우리 건강한 유튜브들의 뭐 좋아요 이런 거 조작은 물론이고, 또 뭐 이제 조회수가 조작이 굉장히 쉬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조회수는 처음 보는 건데 갑자기 막 그 시작되자마자 있잖아요. 좌파 방송이다, 아니면 뭐 우파 방송이다 이래가지고 딱 그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 거는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0만 30만 막 이렇거든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건 전부 다 조작이다. 예. 그 조작을 어디서 하느냐? 자한당은 자한당대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해온, 이들도 국정원을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이제 많이 매수됐겠죠. 어버이 연합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민주당에서 이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정원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을 정부 정치하는 이런 정권을 잡게 되면은 건강하게 사용하지 않고 꼭 이런 식으로 아주 부패하고 있잖아요. 어떤 숨어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주권자들을 속이는 그런 역할에 많이 써먹었는데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드루킹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아주 곤란에 처했지만은 그런 상황은 그대로 그냥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는 자유한국당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발전을 하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퇴보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민주당이나 자유당이나 진짜 언론 조작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가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진행되는 상황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이게 참여해 있다 보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에도 이제 뛰어든 거죠. 이 조작에도. 그러나 어떤 게 조작인지가 또 눈에 보이더라고요. 뭐 알릴레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갑자기 10만, 20만 이런 것들은 다 조작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긴 시간 동안 했는데 보통 구독자 수가 이렇게 증가하면 증가했지 마이너스 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을 수는 없거든요. 막 갑자기 뭐 500, 1000 이렇게 마이너스 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귀찮아서라도 그렇게 내가 구독을 눌렀는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놔두잖아요, 보통. 그리고 이제 성격 깔끔한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씩 지우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짧게 일어나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아하, 여기 조작이 많이 이제 들어가는구나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조작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제대로 깨우치고 나면은 진저리가 좀 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말 더럽게 살까? 그냥 여기서 그냥 벗어나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일단, 그게 바로 정치 혐오라는 건데요. 보니까, 그런 게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양쪽에서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은. 예. 아주 그냥 잊고 살면은 사실은 마음이 편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희망이 없을 때는 차라리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은 오히려 낫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라는 분이 있다 보니까 그 희망의 불씨가 되었죠. 그리고 또 제2의 이재명, 제3의 이재명이 나오려면은 우리가 정치의 어떤 그런 그 혐오에 이렇게 빠지게 된다거나 하면은 안 된다. 예, 우리의 2세와 3세 그리고 현재 처해 있는 나 자신 우리가 깨달은 이상 힘들더라도 끝까지 싸워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돼요. 바이.